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당시에 9,400만 원을 살포했다. 현역 의원들에게 대거 돈봉투가 전달됐다.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 있잖아요. 네. 민주주의를 이제 무너뜨리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바로 이제 돈으로 표를 사가지고 민의를 왜곡하는, 이게 가장 우리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돈으로 이제 표를 사는, 이게 바로 이제 금품 정치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심각한 아주 문제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또 여기 뭐 정치 검찰 또는 이제 야당 탄압 또는 기획수사, 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개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 기획수사입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을 했던 그 이정근 씨 있잖아요. 이분의 포렌식 과정에 놓은 겁니다. 네. 3만 개 파일, 그중에 2,000개 정도가 돈하고 이게 관계되는 걸 압니다. 여기서 놓은 거지 이게 무슨 검찰이 기획수사를 한 겁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당도 본인들 수사만 하면 무조건 이게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고 무조건 이게 정치 검찰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는 이걸 이게 이정근 씨 꼬리 자르기로, 마치 이게 이정근 씨만 잘못했고 네. 측근 잘못을 못 막은 도의적 책임 꼬리 자르기로 가면요, 이정근 씨는 제2의 유동규가 됩니다. 제2의 유동규. 유동규 씨도 이게 천화동인 1호에 428억 유동규 다 본인 거야.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하다가 지금 폭로전을 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정근 씨를 만약에 개인 비리로 꼬리 자르기 하면요, 이정근 씨가 진짜 여기 다 봅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파만파 파문이 물 겁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송영길 대표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이 상황 자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녹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녹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됐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전달됐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들은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떠나서 일단 이러한 취지의 녹음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당 민주주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1심 재판이 선고된 지 한참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서야 나왔던 거잖아요. 과거에 노은혜 의원에 대해서도 나와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한참 있다가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시점을 좀 조율하고 공개 시점을 조율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녹음 파일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에게서 압수수색한 건데 이게 지금 언론에 제공되고 있잖아요. 이건 뭐 피의 사실이라든가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지금 야당에 대한 어떤 수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단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수사는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검찰에게 좀 말씀드리면 수사 시점을 조율하고 공개 시점을 조율해서 마치 총선 1년이라고 하는 시점에 맞춰서 여당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한 시점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은 모습들은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최악이잖아요. 이런 최악인 상태에서 꼭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반등의 요소로 정치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건 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비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는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뭐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사만 하지 말고 여야 협치, 대화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 지도부도 두 분 말씀과 비슷한 발언을 내놨는데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갑자기 2년 전 일을 빌미로 압수수색한 점도 그렇고 검찰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녹취 파일이 당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점도 검찰의 저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은 그동안 야당 수사 과정에서 숱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행해왔습니다.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의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사무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에 따르면 검찰이 이 사안을 대통령실의 도청 의혹이 터지니까 내놓은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이제 비판을 하면요. 너무게 그 경강부회하는 너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8개월 전쯤에 아마 이 사건이 이정근 씨 있잖아요. 이분이 그 기소가 되고 재판해가지고 검사가 3년을 구형했는데 4년 6개월이 넣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동안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3만여 개를 다 이게 들으면서 다 녹취를 해야 되잖아요. 검찰의 수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시점쯤에 놓는 게 맞아요. 이정근 씨 재판 수사하고 1심 이제 끝났거든요. 지금 이게 하는 게 놓은 거지. 이게 도청이 무슨 큰 잘못이 있다고 이게 도청 덮으려고 이게 검찰이 한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좀 그만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이 계속 이게 누설한 것처럼 뭐 당일날 이게 녹음 파일 있잖아요. 뭐만 놓으면 이게 검찰이 누설한다고 아무 증거도 없이 검찰을 이게 탓합니다. 보십시오. 이정근 씨가 이게 재판하면 재판에 이 녹취 파일이 다 증거가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이정근 씨 측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변호사들도 증거는 다 기록을 이게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게 법원 직원들도 증거는 다 보거든요. 네. 근데 왜 검찰이 마치 이게 유출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그럼 이게 어느 검사가 누구한테 유출했는지를 뭐 밝히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게 무조건 뭐 자료만 기자들이 취재해서 밝히면 다 검찰이 유출했다. 폐쇄일 공표다. 이런 이게 그 가짜뉴스, 허위 공격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좀 자제해야 된다 봅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파리에 가 있는데 빨리 귀국해서 자진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뭐 야당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뭐 전 야당 대표, 현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만 받으라 이런 말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검찰이 수사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야당을 잡고 싶어 하는데 좀 검찰에게 좀 맡겨놓고 김기현 대표 지금 본인 스스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좀 정치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 대표 만나서 좀 협치도 하고 양곡관리법 뭐 재부결됐습니다만 좀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국회가 매일 수사에 대해서 막 1년 내내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이겠습니까? 또 송영길 대표 당연히 문제되면 와서 조사를 받아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녹취록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사건이 터지고 송영길 대표가 외국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공부하러 나갔고 네. 뭐 필요한 상황이면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사상 최악이었어요. 특히 이제 대일 굴종 외교 굉장히 뭐 후쿠시마산 원자력 같은 이런 농산물을 먹으란 말이냐, 수산물을 먹으란 말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독도까지도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서 개정,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 도감청 의혹이 일어났습니다만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무슨 문제냐, 뭐 위조됐을지도 모른다. 또 뭐 지금 미국에 물어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미국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안보실 1차장이 당연히 한국의 어떤 도감청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러 미국에 가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확인하기도 전에 잘못한 거 없다. 미국이 이런 취지로 나오는 건 미국의 대변인과 지금 본인의 직위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빵을 맞고 왔는데 지금 친구가 자신의 집을 도감청에서 보았는데 자꾸 친구 편을 들어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시점이고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는 이제는 뭐 윤석열 정부 1년 들어서서 1년 내내 수사했는데 검찰에 좀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여당과 정부는 좀 국민들이 걱정해하는 경제 민생에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꼬리 자르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송영길 전 대표가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녹취록에 보면 국회의원과 뭐 보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여러 명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언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한 이후에 귀국에서 조사를 받을 건지 아니면은 뭐 당에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당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승훈 변호사께서 민주당이 좀 선제적으로 이것을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이것이 국면 전환을 위한 기획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진상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뭐 조홍천 의원이나 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아마 지도부에서 그걸 하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송영길 개가 바로 이제 친 이재명계입니다. 그때 그 전당대회 구도를 보면요. 네. 이재명 지금 대표하고 송영길 후보가 이제 그 한편이었어요. 비주류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친문재인 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그 우리 홍영표 의원 네. 0.59% 차이로 이게 졌잖아요. 따라서는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또 지역구의 지금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마 저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는 저는 선제조사나 이런 게 철저한 조사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그럴수록 저는 이게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요. 지금 이게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보십시오. 녹취록이 증거의 왕인데 거기에 농금에도 윤관석 사무총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 삼선이죠. 그다음에 이승만 의원, 이분도 이게 조직 측근이고, 그다음에 보좌관 박모 씨 있잖아요. 그 전달했다는 게 문구가 나오잖아요. 이걸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게 꼬리 자르기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게 뭐 도의적 책임 사과한다? 이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최대 한 70여 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최대. 그중에 현역음에도 이게 최소 뭐 10명에서 몇십 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파문입니다. 이 모든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민주당이 와야 될 수 있는 엄청난 이게 사건입니다. 제가 이게 맡은 사건들 보면 뭐 시골에 가면 이게 조합장 선거나 또는 이게 뭐 협회장 선거하잖아요. 돈봉투 뿌린 사건은 저는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돈봉투 뿌린 거는 선거법에서 가장 이게 재질이 안 좋은 겁니다. 저는 뭐 송영길 대표까지도 전 대표까지도 강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은 의원들 있잖아요. 그 이름이 다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저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네,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이 산산조각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저는 이게 엄청난 일이라 봅니다. 옛날에 그 우리 지금 여당요 계열 그때 박희태 국회의장 있잖아요. 그때도 이게 그 몇 년 뒤에 고성도 의원이 폭로했는데 그때 그 의장이 집행유예 형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받으면 이게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 다 박탈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보다 금액이나 질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 0.59% 차이인데 아마 이게 대의원 선거에서 뒤집은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게 경선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정당성 자체가 저는 이게 원천 무효다 이렇게 보이고 또 요즘 이게 그 금품 뿌리는 게 형량이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보다 이게 요즘은 돈 뿌리는 거는 거의 엄단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는 그 돈 받은 의원들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 만약에 뭐 한 몇십 명이 다 연루된다면 진짜 이게 당이 와야 될 수도 있는 또 대부분은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당이 선제적으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뭐 예를 들어서 최고위에서 야당이 발언을 하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이 발언과 모순되는 수사 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쉽게 봐서는 안 되고 또 많은 의원들이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녹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상을 확실히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속수무책 야당이 당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벌써부터 찌라시처럼 어느 의원이 돈을 받았다더라, 어느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는데 전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착오로 인해서 마녀 사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당 차원의 확인이 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의 꽃은 뭐 선거고 또 전당대회도 그것 중에 하나고 또 특히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치열한 선거를 해요. 그러면 야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이 살포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야당만 돈을 살포했겠느냐. 여당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검찰이 들여봤다 봐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 야당만 돈 살포하고 여당은 전당대회 때 깨끗한 선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 공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에 여당 바로 전당대회 했잖아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직도 이런 좀 잘못된 관행들이 남아있는지를 확실하게 좀 밝혀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찌라시로 이게 이름이 거론되는 게 아니고 녹취록이 방송국에서 지금 안 틀어주지만 이름을 이게 딱딱딱 부르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돈 전달한 의원들. 그래서 찌라시가 아니라는 거.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럼 이게 돈을 뭐 야당만 뿌리겠느냐. 근데 변호사니까 더 잘 알지만 수사라는 게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여당에도 이런 3만 개 녹취록이 나오면 수사해야죠. 여당도.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여당도 뿌렸을 거니까 같이 수사해라. 이거는 법조인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앞서 저희 연합뉴스 TV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16년부터 통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녹취 파일의 개수가 3만 개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이 뺏겼잖아요. 아니 뺏긴 게 아니라 아마 자진해서 제출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녹음된 날짜가 있잖아요. 그 녹음된 상대방이 있고 만난 곳이 있고 그 녹음에 누구누구를 만났다더라는 내용이 있고 돈이 전달됐더라는 내용이 있으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수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마 이 수사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한 수사인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자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관계를 그냥 회피하는 방식의 또는 뭐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 뭐 그 주장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주장과 별도로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당에서 좀 대비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쳐야 될 어떤 정적들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람이 관련된 것처럼 이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녹취록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들은 뭐 이건 공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녹취록에 이름이 공개가 안 됐는데 이미 찌라시로 누가 있다더라, 누가 녹취록에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찌라시의 내용들이 도는 것마다 사람들이 달라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착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마치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 풀어놓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날 또 뭘 풀어놓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핸드폰을 아마 자진 검찰이 준 것처럼 금방 말씀하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옛날 보니까 이게 그 다른 친척 집에 숨겨놓은 걸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제 제가 보도를 본 기억이 있고요. 자진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 대부분은 이제 요즘 뭐 옛날에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요즘 삼성전자 어느 폰이든 요즘 이게 패턴이나 복잡하게 비밀번호 설정되면 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왜 그때 핸드폰 2개 합시다 못 풀었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이게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못 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다 푸는 거 보면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게 비밀번호를 협조했을 그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그 제가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검찰이 상당히 구형이 좀 작았어요. 선고형이 4년 6개월 나왔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우리가 뭐 플리바게닝은 불법이지만 아무래도 이게 수사 협조하고 하면 조금 이렇게 구형해서 선처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정근 부총장이 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 아니었나 이런 이제 추측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당내 잡음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시쳇말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한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대응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공격의 강도가 세지면서 상대방을 무시한다. 결과적으로 좀 당대표를 흔들기의 모습이 되고 굉장히 아주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하신 거예요. 동문서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 홍답이지. 국민들은 전광훈 자를 거냐라고 물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를 잘랐죠. 전광훈에 대해서 물었는데 홍준표로 답한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 됐고 메시지 관리에 실패를 한 거죠. 네,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을 했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히려 현안에 대해서 더욱 왕성하게 의견을 내겼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홍준표 시장을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한 것을 놓고 당내에서도 좀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냉정하게 보면 이제 저는 뭐 양비론이 있다 봐요. 네. 두 분 다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은요. 대구시장인데 너무 이게 그 정치 이슈에 사사건건 이게 계속 뭐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봅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박영준 부산시장 어느 단체장들이 이렇게 홍준표 시장만큼 모든 정치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너무 좀 이게 지나친 면이 있다. 네. 이렇게 비판 안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관례가 없어서 뭐 위촉을 안 했어야죠.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상임고문 위촉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해촉하는 게 아주 이제 저는 시점이 안 좋다 봅니다. 최근에 그 홍준표 시장이 정광훈 목사님과 관련해서 자꾸 그 대표 지도부를 흔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해촉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의심을 사기에 딱 좋거든요. 좀 이게 좀 통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비판 발언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촉하는 거 이것도 안 좋다. 뭐 제가 이게 좀 진보하지만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같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사실상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윤리위 구성도 완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를 하면 쓴소리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을 헌법 전문에 실을 수 없다. 또 4.3은 격이 낮다. 정광훈 목사가 원하는 것을 최고위에서 관철시키겠다. 좀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먼저 징계를 하고 또 당을 위해서 홍준표 시장이 너무 쓴소리가 과하니 징계를 하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냥 홍준표 시장 쓴소리 한다고 말한다고 징계를 하면 앞으로 당을 위해서 누가 쓴소리를 하겠어요? 홍준표 시장 정도 되니까 쓴소리를 하는 건데 다른 국회의원들 쓴소리 하겠습니까?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양도구역이라고 했더니 징계 1년을 주잖아요. 당대표도 징계 1년을 주고 지금 홍준표 시장처럼 당의 상임 고문이자 대구시장인 사람에게도 징계를 주고 그럼 당을 위해서 누가 쓴소리를 하죠? 그냥 대통령실과 당대표를 위해서 그냥 딸랑딸랑한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뭐 굳이 국민의힘을 비난할 이유는 없죠. 걱정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한 걱정이고 이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좀 정상적으로 당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일의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상복귀가 좀 돼가지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징계들 또 쓴소리한 사람에게는 또 박수를 쳐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1%, 민주당 지지도가 36%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부정평가가 다소 올라서 65%로 조사가 됐고 긍정평가는 27%로 조사가 됐습니다. 종합해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그 대통령실과 여당은요, 진짜 이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네. 이런 데 그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는 하나로 이게 지적해보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좀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뜨겁게 절박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뜨겁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그 우리 핵심 실세 중에 실세 장제원 의원에게 국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이게 분노 조절 장애처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게 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돼요. 왜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김태효 있잖아요. 이분에게 설명하는데 뭐 똑같은 주제하면 이제 갑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궁금해서 국민을 대신해 기자가 질문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은 답이라도 이게 성실하게 해야죠. 이게 낮은 자세입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권의 큰 정책 방향은 저는 옳다 봐요. 큰 방향 옳다 봐요. 일본 관계 부분도 옳고 다 이게 옳은데 전부 이게 디테일이나 자세, 태도, 소통하는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좀 이게 낮은 자세로 가고 두 번째는 이게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이번에 보궐선거도 한번 보십시오. 보궐선거도 이게 전주 같으면 최고를 공천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정운전 최고위원을 예를 들어 이렇게 공천하고 거기에 모든 지도부 가야죠. 호남에는 안철수 지지자도 있잖아요. 안철수부터 상주하고 그다음에 진보당 후보니까 진보당 킬러는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상주하고 그다음에 천하람도 있잖아요. 상주에서 이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절박한 거예요. 그게 연포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고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릴 게 김기현 대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울산 남구에서 1대1로 붙어서 전 겁니다. 교육감 선거도 22% 전 거예요. 본인이 절절한 반성이 없어요. 그냥 우리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자세로 안 됩니다. 옛날에 그 밑에 최고위원 업참 마속할 때 마속 징계할 때 제갈량은 자기 스스로 3단계 강등을 했잖아요. 저는 뭐 김재원 최고든 누굴 징계하더라도 김기현 대표부터 내부터 3단계 강등한다는 각오로 반성문을 본인이 먼저 써야 돼요. 왜 울산의 교육감은 이렇게 졌고 왜 울산 선거 남구는 졌는지 본인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총선을 1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정 안정론보다 정권 견제론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36%에 그치면서 현재 정권 견제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지지율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무당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민주당이 그 지지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지금 이번에 터진 사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법 리스크적인 문제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규명이 돼야지만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지만이 또 좀 복원될 수 있는 과정은 있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는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되고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사법 리스크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냥 오로지 정권 내내 1년 동안 수사만 하니까 이 야당을 사법 리스크로 묶어서 감옥 보내면 되겠다. 이 전략만 짜고 있으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TV 보는데 매일 야당 수사만 나오니까 이분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협치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오히려 국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죠. 대일 외교가 있잖아요. 예전에 대일 외교로 할 때 이렇게 민감한 문제는 대통령이 먼저 야당과 좀 조율을 해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 야당에게 설명을 해요. 그건 전무하잖아요.
그리고 대미 외교하면 가기 전에 미국과 이런 주제 좀 할 건데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고 가요. 갔다 와서 설명을 하고 전혀 없다는 것. 그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도 싸우지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일본과의 굴종 외교에 대해서도 항의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다. 그래서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철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외교, 국방 이런 외교 관계에 있어서 철학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른바 검수완박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번 국민의힘의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당연한 조치고요. 네. 지금 이게 아무리 그 숫자가 좀 많다 해서 입법 이게 완전히 그냥 폭주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입법 독재입니다. 마음대로 이게 그 직회부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이런 게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법뿐만 아니라 그 양곡 관리법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뭐 제적 과반 3분위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 이게 다시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폭주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첨예하게 우리 의료계 입법 있잖아요. 간호사, 간호법 이런 것도 이게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방송법 이것도 내용이 보면 심각한 거죠. 방송 장악 제가 볼 때는 따라서 이제 저는 뭐 국민의힘도 헌법 재판이라든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을 다해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에 하나 통과되면 뭐 대통령도 거부권으로 저는 이게 막아야 된다. 좀 지금 이게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그 언제든지 숫자는 바뀌는 거예요. 다음 총선 되면 민주당이 훨씬 적은 숫자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좀 이게 협조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게 법안 통과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이승 변호사님. 아니 만나야지 협조를 하죠. 협조를 하고 싶죠. 야당 대표가 얼마나 만나자고 했습니까? 안 만나주니까 협조가 안 된다 말씀드리고 여당 입장에서 야당에게 입법 독주다 뭐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당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법을 만들자고 야당을 좀 설득하고 자신들의 주장하는 이 법,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이 법을 공약했으니까 이 법을 하겠습니다라고 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여당이 법을 만들자고 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여당은 법을 만드는데 여당은 반대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심각한 상황이고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제의해서 부결됐습니다만 좀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홍보도 하고 설명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설명도 없이 무작정 반대하면서 야당 폭주다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당이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당도 민생을 또 경제를 챙기는 법을 좀 내면서 국민께 호소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